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재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참 요즘 보면은 안타까워요. 보면은 예, 억울하게 다른 사건 때문에 시작된 수사가 송영길 대표한테까지 번져서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송영길 대표 재판 현장에 우리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송영길 대표 좀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송영길 대표 잡으려고 시작된 수사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불똥을 맞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수사 안 됐는데 그냥 억지로 수사시키고 수사를 끌고 오고 뭐 이 송영길 대표 망신 주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재판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중앙지법에서 송영길 대표 결심이 진행됐고요. 이제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구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징역 9년 구형했다죠? 예, 징역 9년에 벌금 1억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9년에 벌금 1억이면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돈은 얼마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 보통 예. 벌금 액수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나 뭐 과징금, 추징금 해서 그 돈이 이제 실제 범죄액이거든요. 근데 예. 범죄액이 합쳐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9년이라고요? 그렇죠. 9년입니다. 오이씨. 이게 아무래도 이 먹사형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 뭐 돈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더 추가로 있거든요. 동봉투 사건 이외에도. 그래서 아마 9년을 선고한 게 선고가 아니라 구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좀 양형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예. 이게 1년 이게 뭐냐면 그 범죄 수익의 1억이 1년이라고 보통 그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 뇌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 영장 나오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절차가 있는데 예. 그 기준을 많이 초과한 것 같네요. 그 기준을 꽤나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은 결심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까? 원래 이제 결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의견을 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제 검사에서 이제 최종 의견 말하고 변호사 측에서 최종 의견 말하고 마지막 이제 피고인 즉 송영길 대표가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최후 거죠. 진술하죠. 예, 이런 식으로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위수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수증, 위법 증거 수집, 위법 수집 증거.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은 사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수증에 걸리면은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오죠, 일단. 그렇죠. 자, 어느 부분이 위수증이란 건가요? 이 재판이 맨 처음 시작된 게 그 동봉투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 이정근이 이 증거를 언제 냈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차례의 서면 조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게 5번째, 6번째, 7번째인데 7회 서면조사 때 휴대폰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면조사된 그 내용 테스트는 있는데 영상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제출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변호사 측에서. 그래서 검사 측에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가 터져요? 이게 편철,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거죠. 네. 이 편철 과정에서 이 CD가 훼손이 됐대요. CD가 그래서 증거를 못 냈다는 얘기인가요? 갖고는 왔는데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영상이 안 틀어지는 거죠. 좀 이상한데. 아니 항상 보면은 검찰은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될 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송영길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거는 다 그 이정근 씨 진술이라든지 이정근 씨 핸드폰에서 나온 그 녹취록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녹취록을 적법하게 입수를 했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을 수사하다가 나온 거를 가지고 뭐 강래구 이런 사람들을 수사했고 그러다가 그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이정근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송영길을 수사한 건데 송영길을 수사하다가 처음에는 송영길의 돈봉투 얘기를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먹사양까지 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를 내 사건으로 쉽게 가져오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단계에서 반드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강지호 씨가 만약에 뭐 무슨 사건으로 붙잡혀 갔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걸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핸드폰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호 씨가 잘못한 범죄 혐의 뭐 요런 것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장용진 거도 나오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장용진까지 붙잡혀 간 거야. 그렇죠. 자, 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별도 사건이기 때문에 강지호 압수수색 영장과 장용진 압수수색이 따로 있어야 돼요. 한 건데 이 당일날 도대체 이정근한테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했는 그런 분위기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적혀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봐야지 좀 정확하게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 있나요? 원래 이 검찰 측에서 이런 식으로 CD를 구우면 검찰 내부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D넷에서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CD로 구울 거면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하드에 이게 기록이 돼요. 예. 검찰청의 모든 기록은 다 기록이 돼요. 자동 기록이야. 그리고 그것을 CD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CD로 옮긴 게 맞았다면 이 기록은 분명히 검찰청 하드 어딘가에는 남아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원래 저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종종 그렇게 저장을 안 하는 검사님들이 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평철해가지고 고장난 CD 당일날 이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다. 어쨌든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 없대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CD 빵꾸 내는 바람에 하나 없어지고 그렇죠. 원본은 원본대로 검사가 기록 안 해서 없어지고 없어졌고. 그래서 없다. 제출했는데 없다. 그러면은 그 CD가 결국 중요한 게 그 송영길 대표를 유죄로 몰고 가는 그 뭐 여러 가지 검찰 측 증거가 있을 건데 예. 그 증거가 합법적으로 취득이 되었다라는 결국 그러면 영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당시에 서면조사했을 때 그 영상이 조사 과정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이정근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검찰에 순순히 제출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대체로 보면 그 장면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거일 겁니다. 이 당일날 조사를 받고 누군가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대리로 이 휴대폰을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일날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휴대폰을 제출했느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가 있어? 이게 이거 요거를 핸드폰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정근 씨가 핸드폰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개 있는 핸드폰 중에 자, 누구한테 맡겨놓은 제3자한테 맡겨놓은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검찰이 이정근 씨를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꼬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라 한 거야. 자, 거기에서 협박과 위협이 혹은 또 플리바게닝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일단 제껴놓고 하여튼 그 과정. 자, 요게 이제 CD에 들어있었던 거지. 있다면은. 예. 그렇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거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 핸드폰을 제3자가 갖고 와서 제출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핸드폰에서 많은 것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핸드폰을 낼 때 말 그대로 임의로 선선히 내야지 이게 위수증이 안 되는데 이거를 선선히 안 냈으면은 위수증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정근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건의 증거는 또 못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근 사건은 이정근 사건이고 송영길 사건은 송영길 사건이잖아요. 각각 이정근 사건에서 송영길 사건으로 증거가 넘어오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이정근이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다라고 주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임의적으로 순순히 넘겼느냐, 검찰이 압박해서 넘겼느냐, 예, 그게 CD에 들어 있었는데, 예, 그 CD가 날아간 거네요. 날아간 거죠. 그럼 이 위수증 문제가 생기겠는데, 진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위수증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원래 포렌식을 하면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10번을 지워도 나온대. 10번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문자라든지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을 불러다 놓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걸 추출이라고 하죠. 추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추출을 했대요. 근데 나머지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녹취록이 핵심적인 증거인 건데 이정근 같은 경우에 녹취록 전부 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위수증에 걸리지 않는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문제가 되겠네. 여기서 문제가 되겠구나. 거기에서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수증 문제가 치명적이겠는데요.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학계에서도 법학계 내에서도 되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3의 범죄, 당장 혐의가 되었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제1범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제2범죄 혹은 지금 거론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제3범죄 이 혐의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확대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딱 필요한 것만 추출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추출하냐면 왕창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뭐라 그러냐, 검색을 하는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 녹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해져 있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누구가 했던 통화한 내용, 그것만 추출해야 되는 거야. 말 들어서 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호 씨하고 대호 씨하고 뭐 무슨 사고를 쳤다. 그랬으면은 강지호, 김대호 두 사람 사이의 통화만 쭉 뽑아내야 되고, 별도로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또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장용진의 범죄가 또 발견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야 돼요. 예. 근데 이 단계를 생략하고 동의했으니까 끝, 강지호가 동의했으니까 끝 이랬단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위수증 맞아? 이 문제를 오늘 거론을 했군요. 예, 이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거 지금 학계에서도 제일 큰 논란거리가 돼요.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핸드폰 안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사소한 문제로 핸드폰을 압수한 다음에 커다란 다른 범죄 혐의를 밝혀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추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장용진이 너무 미울 거야, 그지? 근데 장용진 핸드폰을 뒤져보고 싶어. 저걸 뒤져보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뭔가를 큰 사건을 터뜨리고 싶은 거야. 뭐 예컨대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주범을 장용진을 만들고 싶다든가. 아이고. 아니면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이재명을 그 주범을 만들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예. 근데 어쨌거나 장용진 핸드폰을 가져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영장을 쳐야 된다? 사소한 다른 사건으로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압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쫙 뽑아낸 다음에 꼬투리가 될 만한 걸 찾아내. 그러면서 장용진한테, 야, 니 다른 범죄로 또 걸렸어. 어떡할래? 합의하자. 나머지 전부 다 오케이 써도 좋다고 오케이 해주면 돼. 이건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필리바겐이네.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진행된 과정이 그 과정인 건데, 이 과정이 위법 수집 증거냐 아니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이 송영길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정근이 그 10억 받은 거 관련돼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재판도 아마 받은 걸로 그렇죠. 기억을 재판 하는데 중이었지. 아마 이 과정에서 약간 강압이라든지 압박을 느껴가지고 혹시 전부 다 증거를 오케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기로는 불법적으로 압수를 해놓고 입수를 해놓고 사후에 협박을 하면서 너 이거 동의 안 해주면 다른 걸로 너 죽여버린다. 동의할래 말래 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위수증이 돼야 되겠는데 하여튼 지금 위수증 문제가 거론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자, 잠시만요. 마이크가 삐뚤어졌어. 아니 어떻게 우리 지효씨는 항상 마이크가 예. 삐뚤어져. 네, 이제 그래요? 바로 됐어요. 다행입니다. 네, 오케이 됐어. 예. 자, 그리고 계속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이번에는 이제 또 먹사연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먹사연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한 7억 6천만 원 정도 수수를 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먹사연은 송영길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싱크탱크잖아요. 그렇죠. 싱크탱크인데 여기에 돈 거래가 어떻게 이 송영길 대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의 소장이 이충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꽂아준 것도 이 송영길 쪽에서 꽂아줬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싱크탱크의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바뀌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싱크탱크라는 게 정책 어떻게 하고 북한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뽑아내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먹사연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먹사연이 송영길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사연의 성격이 이 당시에 바뀌었었고, 당시에 고액의 후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 송영길 캠프와 먹사연의 연결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텔레그램 단톡방이라든지 같이 여행을 떠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글쎄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송영길의 범죄가 되죠? 먹사연에 들어간 후원금이 왜 송영길의 범죄가 되는? 그러니까 그걸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검찰은 계속 그걸 이어붙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송영길을 위해서 정책 자금을 썼다. 그리고 송영길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이 먹사연 인원들 중에 이 송영길 사람들이 있는데 월급을 지급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쭉 나열을 하는데 사실 제가 들었을 때 좀 갸우뚱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싱크탱크라는 게 송영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뭐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싱크탱크가 그렇죠. 있었던 걸로 알고 지방자치연구소라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없느냐? 나경원도 지금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나라 연구소인가 뭐 나라 예. 하여튼 뭐 무슨 나라 문제 연구소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예. 나라 경제 연구소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있어요. 사실 이 싱크탱크라는 거는 통상적인 그런 단체인 거지. 송영길만 이렇게 특별한 단체가 있어? 아니, 이런 그게 거는 아니라는 당장 거죠. 명태균만 해도 그러면은 한국미래연구소인가 그거 미래한국연구소 그거 다 걸리네.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 거네 그러면. 그렇죠. 작살나 있는데 지금 당장 윤석열 잡아 넣어야 되겠는데. 그 여론조사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 송영길은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야, 그 희한하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 측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앞에서 쭉 이제 자동차가 지나갈 때 경찰들이 앞에 차들도 만약에 무단횡단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뒷차만 잡는 거죠. 근데 이 뒷차가 누구냐? 바로 송영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싱크탱크가 있었는데 왜 송영길만 굳이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 싱크탱크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조금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무단 횡단은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죠. 누가 뭐 했든 안 했든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수준이냐면 정지선 위반인 거 있잖아요. 예. 정지선에 바짝 붙여서 될 것이냐 조금 떨어져서 될 것이냐 법적으로 보면은 그 어쨌거나 정지선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안 돼. 안 되죠, 원래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조금 걸린 것까지는 크게 넘어가지 않아. 그냥 신경 안 써 다들 넘어가고 아무도 그 문제 삼으려고 안 해. 근데 지금 바로 그 정지선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은 살짝 걸렸네. 그러니까 그 문제다.
다른 사람이 정지선에 살짝 걸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놓고는 갑자기 송영길 건에 대해서는 너 정지선에 살짝 걸렸어. 그건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지선에 살짝 걸렸다. 요거 가지고 단속하기 시작하면 끝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걸 단속한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게 아니라 미운 놈 괴롭힌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예.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 서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횡단보도에 보도블록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있고 보도블록 밑으로 내려가서 서 있는 분도 계시죠. 가끔씩 계시죠. 예, 그거 다 위반이에요. 아, 보도블록 밑에 내려가 있으면요. 위반이에요. 오. 그거 다 걸려. 다 걸려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했는데 하필 장용진이 딱 가했는데 검사가 와가지고 너 위반? 위반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아니 뭐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겠죠. 예,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런 거라고 보여지네요. 아 근데 참 검사들이 참 야비하긴 야비하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얘기들이 진행이 됐을까요? 그리고 약간 먹사연에서 이제 고액의 후원금들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송영길 때문에. 거기에서 여수상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여수 산단. 예, 거기에서 이제 소각장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 예, 민원이 있었다. 민원인이 있었다. 근데 이 송영길이 이 국토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주려고 했다라는 게 검찰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수 산단 그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저 먹사연이 대신 받았다라고 이게 뇌물이다 이런 네, 거죠. 뇌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송영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나랑 40년 지기야. 나랑 엄청 친한 친구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짜 뇌물을 받았으면 소리 소문 없이 이 국토부 장관한테 말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지. 왜 그 밑에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압박을 하겠냐. 그렇죠. 당시 맞아. 지금 보면 국토부 무슨 과장이니 국장이니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돼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장관이 내 친구인데.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뭐 국토부 관련자 뭐 고위공직자들한테 먹사연에서 연락을 했다면 오히려 합법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봐도 그래. 예. 국토부 장관을 알면은 야 장관아, 야 내 이런 거 좀 있는데 좀 해결해 줘. 기다려봐. 이거는 요거는 요렇게 처리하면 돼라고 길까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무원을 통했다. 그리고 또 위험 부담도 없잖아요. 친구한테 그렇지, 말하면. 티 안 나지. 티 안 나잖아요. 정말로 비밀이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냥 친구랑 술 먹으면서 야 이것 좀 들어줘 하면 되는데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밑에 공무원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 처리를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산 같으면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제일 논란거리잖아요. 예. 근데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인허가 문제가 좀 안 풀리고 있다. 그런데 부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려갔어.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오케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오케이 한 다음에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요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일이 잘 풀렸다 쳐.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와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뭐 한 2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냈다. 이거 뇌물로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런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시켜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싱크탱크에 싱크탱크. 냈는데 그것까지 문제 삼는 거다. 네. 문제는 그 검찰의 이런 기소가 무리하기는 무리하네요. 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 결심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결심에 원래 기존에서 이런 내용 계속 공방이 오고 갔는데 마지막 최후 진술이니까 가장 중요했었던 뭐 위수증 그리고 먹사형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힘을 주고 예, 문제 제기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뭐 수사관 검사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게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검사의 객관의 의무를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 의무, 예. 예, 이 객관의 의무가 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죄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집어 넣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원래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유리한 증거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형길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은 가리고 안 보여주고 불리한 증거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는 것 자체는 이 검찰의 객관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는요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제출을 하고 그 중에서 무엇을 증거로 삼을 것이냐는 그 법원에서 그 공방 과정에서 하나씩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라고 제출한 것도 있고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게 있어요라고 그것도 다 내야 돼요. 예.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뭐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인데 이게 왜 의무가 생기느냐면 검사는 진실 발견이 목표이지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검사한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실을 담고 있는 거라면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라는 것이 이제 취지인데 수사검사가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와 좀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 수사를 한 사람이 그대로 이 공판을 진행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보통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라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사검사는 공판에 관여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수사했었던 검사들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대로 공판검사로 넘어온 것 자체가 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측도 그랬었던 것 같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때도 그런 그렇죠. 것 같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검사랑 이 공판검사랑 똑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이게 수사검사가 공판에 그대로 관여할 수 없다라고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좀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사검사는 공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공판과 수사를 분리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요즘 그 법을 안 지키나 보네요. 뭐 자기들 기소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 진짜 문제가 있네. 이건 진짜 탄핵감이야.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내 문제 있네요. 자, 근데 아까 앞쪽으로 얘기를 좀 다시 네. 돌아가가지고, 아까 위수증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수증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위수증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이 CD네, 결국에는. 그렇죠. 사실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위수증이라고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이정근의 핸드폰. 그렇죠. 이 핸드폰이 확보되는 과정, 그리고 이 핸드폰에서 그 통화 녹취 이거를 아무거나 다 써도 좋다라고 동의하게 된 그 과정이 영상에 다 녹화가 돼 있었고 그게 CD에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검사가 해먹었다는 얘기네요. 해 먹은 거죠. 그리고 기록도 안 남아 있고.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검사가 잘못했네. 잘못한 거죠. 검사가 잘못한 거네. 검사가 증거물 관리를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 검사 탄핵해야지. 직무유기죠. 이거는 이거는 탄핵감이야 이거. 네. 징계감인데 이 검사 새끼 이름이 뭐야 그거? 그 부장검사가 최재훈이라는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봤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 무혐의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렇죠.
이 그때 백브리핑한 검사가 바로 최재훈 검사인 겁니다. 아, 이게 동일인이래요. 이 그때 당시에 부장 검사가. 아, 최재훈 검사. 그렇죠. 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장. 예. 잠깐만, 진짜 그래요? 확인 한번. 오이씨. 오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 이거, 오, 소름, 소름, 저도 소름. 방금 소름 돋았어요. 얘기하면. 소름. 자, 최재훈 부장검사라고 한번 제가 검사를 해볼게요. 예, 맞네요. 예. 중앙지검 부장검사고 지금 반부패 수사 2부장, 대검 범정이었네. 예, 맞아요. 그래서 김건희 수사를, 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김건희 무혐의를 때려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김건희한테 그 핸드폰 내놓고 수사하러 갔다라는. 그렇죠. 예, 그 검사네. 그 검사가, 아, 이거 못된? 이 사람이 탄핵감이네, 이거. 누구한테는 상당히 간대하고 누구한테는 상당히 강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이 사람, 이 문제, 이거, 이 사람 탄핵당해야 되겠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 예, 오늘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됐군요. 예, 거론이 됐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이 재판은 앞으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상당히 향후의 논란거리를 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최재훈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재판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 서치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쨌든 심각한데. 예. 심각합니다. 네. 이거 따로 한번 내가 방송을 해야겠다. 예. 소름. 막판에 오늘 대박 생선을 그렇죠. 치시는데. 예. 자, 오늘 이렇게 재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요즘 보니까 재판 많이 보시고 하면서 좀 소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일반인으로 느끼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용어도 어렵기도 하고 우선 판사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말이 너무 빠른 경우도 있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좀 타자를 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법조 기자들만 타자를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녹화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판사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구성원들 되게 부담일 수 있겠으나 이게 녹취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영상은 못 틀게 하더라도 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좀 소망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었어요. 이게 영상으로 녹화는 못 하더라도 녹취 파일은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속기를 다 하잖아요. 속기 다 하죠. 예, 그 속기를 일반인들한테 대중한테 제공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재판주의잖아요. 그렇죠. 공개재판주의의 기본은 현장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사후에라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장만 공개하고 현장 공개하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며 심지어 그 현장을 취재하는 것도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길을 열어주면서 그래서 프리패스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그건 평등의 원칙 위반이기도 하죠. 예. 내가 헌법소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예. 한번 그래야 되겠네. 예. 한번 일부러 내가 들어가가지고 네. 노트북 탁 키는 거야. 그리고 왜 못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서 이 처분에 대해서 항의하겠다. 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 한번 내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 대각선 제 기준으로 대각선에 앉으신 분이 이건 노트북 아니야 하면서 아이패드 프로를 꺼내가지고 타자를 치시더라고요. 아이패드.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 기자분이세요 얘기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제재 먹었습니다. 한번 법정에서 한번 나가면 일부러 한 11일부터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이런 게 어딨냐고. 기자와 일반인을 이렇게 차별해야 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출입 기자. 출입 기자만 등록 되는 기자만 돼요. 등록 기자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따질 필요도 있겠네.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재판이 있나요? 내일은 재판이 없고 아마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하나 있는데 대장동 재판이죠. 금요일 날. 아쉽게도 제가 아직 문자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왔어요. 아이고. 내가 됐어, 이번에는.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이 돼서 다행입니다. 예, 매번 둘 다 탈락하거나 둘 다 되거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만 됐습니다. 예. 제가 재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쉬세요.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그럼 뵙겠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